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치고의 김기현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한 손님을 좀 모셨습니다. 저희 프리즘 투자자문의 또 베스트셀러 작가이신 우리 홍춘호 박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따로 뭐 우리 홍춘호 박사님 설명은 아마 안 드려도 될 만큼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자, 이제 제가 우리 홍춘호 박사님을 제가 좀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홍춘호 박사님하고 이제 인연을 꽤 오랜 시간 되게 인연을 맺어왔고, 또 이제 홍춘호 박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산 배분의 또 최고 또 전문가이시잖아요. 그래서 요즘 금융시장이나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면은 뭐 경기 침체가 온다는 얘기도 많고, 이래저래 야,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잘 좀 안전하게 좀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의 수익을 좀 올릴 수 있지 않나, 이런 방법에 대한 해법을 좀 우리 박사님한테 좀 얻고자, 또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한번 오늘 모셨습니다. 우리 박사님이 가지고 계신 노하우를 한번 쫙 한번 시원하게 한번 풀어주시죠. 예,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최근 들어서서 금융시장이 되게 변동성도 크고, 특히 8월 달에 초반에 엄청나게 주가 폭락했잖아요. 네. 하루에 뭐 10% 이상 폭락한다고 해서 그렇죠.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주가 폭락을 보면서 이제 투자자들이 다들 미래를 예측하려고 자꾸 시도를 해요. 근데 미래를 예측해서 주식을 팔 거였으면 한 7월 초에 팔았어야 되는데, 네. 폭락한 다음에 다들 팔게 되는 게 사람 마음은 거기서 거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8월 그 5일 날 주가 폭락하는 날 프리즘 저희 가입 고객들한테 리밸런싱, 그러니까 달러 팔아서 한국 주식 사는 걸 신호가 발생을 했는데, 그때 되게 많은 전화가 많은 문의가 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프리즘 투자자문의 그런 자산 배분 상품이라는 게 불황이나 강력한 주가 폭락장이 올 때 좀 지지력이 좀 있는 편인데, 맞습니다. 그 지지력 속에서 이제 잘 버텨내고, 또 잘 버텨냈으니까 이제 또 그걸 기회 삼아서 조금 저가 매수하자라고 신호를 했는데, 박사님 뭐 추세를 확인하고 또 경제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그걸 사는 게 올바른 일인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보면서 우리 그 프리즘 투자자문 가입 고객처럼 이렇게 투자와 자산 배분에 대한 지식들이 되게 많으신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렇죠. 세상에 뭐 이런 자산 배분이 뭔지, 투자에 대한 어떤 경험이 또 짧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와, 이럴 때 주식을 산다고? 이게 뭐 바보 아니야? 아니,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프리즘 투자자문에 제 그 소득공제 혜택 받는 그 연금저축 상품을 제가 하고 있는데, 저는 그때 리밸런싱 신호가 뜨는 걸 보면서 야, 진짜 좋다. 이럴 때 진짜 왜냐하면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너무나도 단기간 폭락이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럴 때야말로 리밸런싱을 하기에 정말 좋은 시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참 많은 분들이 저는 좀 어떤 주식의 환상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 저는 이제 30대 이후로 이제 저는 이제 주식 투자는 거의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또 지인분의 제가 계좌를 어제 봤어요. 마음 아프지 않나요? 아니, 이게 작은 돈도 아닌데 평균 수익이 마이너스 50%가 넘는 거예요. 세상에. 근데 이게 사실 그동안 주식시장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잖아요. 네, 좋았죠. 근데 이게 또 올라갈 때는 따라서 올라가고 사고, 또 내려갈 때는 따라서 뭐 이렇게 무서우니까 탐욕에 사고 공포에 팔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종합주가지수의 이런 상승폭도 못할 만큼 굉장히 수익이 안 좋더라고요. 저도 뭐 정말 많은 고객들을 뵙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좀 저희들이 이렇게 뭐랄까요, 한 1년 반 정도 벌써 운영을 하면서 성과도 좀 나고 입소문도 나고 그러니까 이제 좀 정말 부유한 고객들이 좀 오시는데, 그분들이 한참 뭐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고, 사장님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제가 고민이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계좌를 보여주실 때는 죄송하지만 다 똑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손실이 큰가 하고 보면, 수익이 난 건 너무 일찍 팔아 버리시고 손실이 난 것만 들고 계시니까 수익이 안 좋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쭉쭉 뻗어나갈 때는 그냥 10% 20% 수익 났다고 좋아서 다 팔고, 반대로 물린 종목은 이게 회복하겠거니 하면서 그냥 잠수함이 되는 거죠. 영원히 물밖에 못 나오는. 맞아요. 내가 샀던 단가는 회복하지 못하는 잠수함이 되는. 그런 분들이 사실 투자하는 세계에 있어서는 되게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는 아까 방금 김기현 대표 뭐 지인분 마이너스 50%라는 계좌가 그분이 다 매매를 그렇게 마이너스 전부 다 50%가 났다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50%만 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아마 더 잘하셨을 텐데 이제 참 그 손절을 못 치는 그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 이런 주식 투자 이런 거에 관심이 좀 어렸을 때 많긴 했지만, 이게 이제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게 나는 여기에 안 맞는 사람이구나. 왜냐면 예를 들어서 뭐 작은 돈이 들어가면은
뭐 되든 말든 신경 안 쓰는데 자산이 커지고 어느 정도 커지는데 이거를 주식시장이 변동성을 보다 보면은 이게 뭐 일이 집중이 안 되니까. 그래서 맞아요. 이제 저는 부동산 쪽을 저는 연구를 하게 됐고 또 이제 금융자산 운용도 저는 박사님의 어떤 그런 철학에 저도 너무나도 공감을 하는 게 우리가 뭔가를 예측하지 말고 그다음에 특정 자산에 몰빵하지 말고 적절하게 여러 자산들을 좀 섞어서 운용을 하고 저도 이걸 해보지만 저도 수익을 보면서 저도 고객으로서 굉장히 놀랐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저는 이제 이게 뭐 공격형, 중립형, 뭐 안정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저는 제일 좀 보수적인 걸로 안정형으로 하는데도 수익이 근데 짭짤하죠. 수익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예, 지난 1년 사이에 저희 특히 지난해 이맘때 가입하신 분들 수익률이 제일 좋으신데 아, 네. 예, 그런 분들은 앞에 숫자가 다르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구체적인 숫자나 이런 것들은 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건 저 블로그나 네. 다른 데서 다들 우리 고객들이 인증해 주시는 거 가끔씩 제가 네. 소개하니까 숫자로는 다 보실 수 있을 텐데 이제 그게 왜 작년에 가입하신 고객들 특히 이맘때 가입하신 고객들이 좋았냐 하면 네. 2차 전지 이제 대폭락할 때 그 아. 7월 말부터 네. 2차 전지 폭락했던 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서부터 이제 3분의 1 토막 난 주식들이 속출했는데 아이고. 이제 그렇게 주가가 막 폭락하기 시작할 때 또 한 달 뒤에 10월에 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났어요. 예, 벌써 1년 돼 갑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막 수천 명이 넘는 이스라엘 그 국민들이 네. 살해당하거나 납치당하는 걸 보면서 네. 와, 이제 끝났다. 아. 이제 금융시장 끝장이야. 이제는 네. 우리는 뭐 영원히 이 과거에 있었던 그런 좋은 장은 이제는 되풀이될 수 없어. 이제 우리는 이제 하락장이야. 그렇죠. 막 이런 분위기를 느낄 때 분들이 이제 그 투자자분들이 그러면 그냥 네. 덜 깨먹고 안정적으로 성과를 내준다고 하니까 내가 조금만 투자해볼게 아. 하고 9월, 10월에 들어오신 분들이 아. 최근에 수익이 제일 좋으시더라고요. 아, 그게 이제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방향을 맞추는 건 정말 불가능한데 맞아요. 불황에 투자하는 게 그러니까 또는 불황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높을 때 투자하시면 네. 일단 재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싸게 사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싸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하죠.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7월 초에는 수익이 너무 잘 나가지고 사실 네. 좀 무서웠는데 8, 9월 이제 3달째죠. 벌써 조정이 한 3달째 접어들고 있는 중인데 네. 다행히 고점에서 손실을 잘 막고 하다 보니까 맞아요. 또 투자자들 분들이 고민이 더 이제 많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주식시장도 뭐 2,500도 깨지고 막 그러는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장세가 출현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좀 한번 투자를 해보는 게 어떨까. 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들 사실 수익은 출발할 때가 제일 안 좋았고 지금 이미 많이 수익이 난 상태인데 네. 저희는 손실이 안 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놀라시죠. 아, 그렇죠. 이게 어떻게 하면 손실이 안 나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가입하신 고객이니까 잘 알 텐데 네. 저희는 한국 주식 비중의 10%도 안 돼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계좌 안 열어보시고 열심히 그 리밸런싱 하라 그러면 손만 딱 대시니까 맞아요. 수익이 나는 거고요.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 한국 주식에 대해서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아요. 맞습니다. 요즘 뭐 예, 금투세 금투세 많죠 지금. 예, 금투세 이슈가 이제 지금 제일 큰 걱정이고요. 더 나가서 금융투자소득세 같은 이런 증세를 할 때는 네. 그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그렇죠. 다 손실 나고 있는데 무슨 자꾸 세금을 걷겠다고 그렇게 하는지. 그러니까요. 하필 이런 시점에. 특히 작년부터 이제 밸류업 했는데 네. 뭐 밸류업이 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주식시장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도 없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주식시장, 우리나라 자산시장이 좀, 뭐랄까요, 이게, 선수들은 뭐 돈을 잘 버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증세만 앞세우다 보니까. 그렇죠. 수익 기대도 좀 낮아져 있고, 특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또 변동성이 너무 커요.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얼마 전에는 막 2,900가구. 그럴 때는 이제 좀 잘 팔아가지고. 지금처럼 이제 2,500 밑에 가고 막 그러면 네. 또 쌀 때 사면 되는 좋은 그렇죠.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대해서 너무 올인하지 않고 저희는 자산 배분 전체 관점에서 네. 한국 시장은 글로벌 주식 시장에서 아주 작은 비중을 그렇죠. 차지 맞습니다. 못하니까 네. 여기 대해서는 그렇게 너무 한국 주가를 보고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시면 좀 맞아요. 저희랑 성향이 안 맞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타이밍을 봐서 또 종목을 잘 찍어서 이렇게 투자하는 거는 사실은 그 진짜 능력자들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가지고. 저도 그런 능력 잘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런 능력 잘 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돈이 내가 운영하는 자산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런 투자는 진짜 지양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팔지를 못해요. 그러니까요.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은 네.
작은 종목 투자하시면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렇죠. 뭐 작년에 영풍재지 사건 이런 것들 우리 많이 봤잖아요. 네, 뭐 그런 네. 것처럼 굉장히 우리 주식시장에서 유동성이 좋아 보이다가도 갑자기 말라버리는 경우, 특히 개별 종목들은 정말 그게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렇죠. 개별 종목 투자를 하면서 그 규모가 몇억, 몇십억을 가게 되면 진짜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건 꼭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제가 이제 고객으로서 운영을 좀 해보니까 그냥 거의 웬만하면 우상향을 하더라고요, 꾸준하게. 근데 주식시장이 최근처럼 조금 조정을 받을 때도 이렇게 무슨 급격한 조정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옆으로 기는 정도? 예. 왜요? 근데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 건지 이거를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너무 좋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신경 쓸 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알아서 얘가 다 운영해주고 신호오면 그냥 버튼 하나 눌러주면 알아서 운영을 해주고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게 좀 가능한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예, 좋을 것 뭐 저희들 그 포트폴리오나 이런 전략이 되게 단순한 전략인데 같습니다. 네. 이 단순한 전략을 이제 사람들이 그걸 심리적으로 그게 못하는 거지. 전략은 다 공개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특별한 노하우가 있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네. 가장 간단한 건 우리 한국 주식이랑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을 찾아요. 그래서 한국 주식이랑 반대로 움직이는 가장 대표적인 자산이 바로 미국 달러거든요. 그렇죠. 예, 거기다 금. 금 너무 좋죠. 예, 요새 금이 최고죠. 네, 그렇죠. 예, 벌써 한국 주식보다 금이 더 비중이 크다는 걸 알고 있는 자의 웃음이시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주식에 대한 비중은 적절하게 10%대든 15% 정도로 그냥 네. 적절하게 가져가고 있는데 비해서 한국 주식이 상승할 때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또는 한국 주식이 크게 조정을 받을 때 오르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주식들의 또는 자산의 조합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전체 자산에서 한국 주식 비중이 10%다 그러면 반대편에는 네. 금의 비중이 한 10%가 된다던가 또는 미국 달러 표시 여러 자산들의 비중이 네. 20% 30%가 되는 식으로 짜놓는 거죠. 그렇게 짜놓고 있다가 네. 이제 올해 6월 7월 초처럼 한국 주가 급등할 때는 그렇죠. 한국 주식은 이제 좀 팔아가지고 왜냐하면 목표 비중보다 더 높아지니까 그렇죠. 그걸 팔아서 이제 반대로 미국 국채라든가 금이라든가 이런 걸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놓고 있다가 또 8월처럼 반대로 주가가 이제 폭락하면 그때는 2,400도 깨졌나 그러죠. 그러니까 주가가 대폭락할 때는 이제 또 반대로 금이랑 달러 들고 있는 걸 또 팔아가지고 네. 한국 주식 저가 매수하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환율이 하루에 한 2-30원씩 빠지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면 또 달러가 더 싸네 이러면서 한국 국채를 또 팔아서 미국 주식을 산다든가 하는 식으로 계속 비율을 정기적으로 맞춰나가는 그러다 보니까 꾸준하게, 그러니까 적절하게 자산 배분, 서로 이제 반대 그렇죠. 상관관계에 있는 이런 자산들을 섞어서 넣어놓고 이게 움직이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예측도 못하고. 근데 움직일 때마다 어떻게 예측해요? 그렇죠. 움직일 때마다 적절하게 리밸런싱을 통해서 이게 티키타카라면서 이렇게 꾸준하게 그렇죠. 올라가는 이런 구조인 거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작년 10월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났을 때는 달러 들고 있는 게 굉장히 방어를 많이 해줬다라면 올해는 또 금에서 방어를 많이 해줬거든요. 네네. 예, 그런 식으로 어디가 방어를 해줄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발생할 때 방어 능력이 있는 자산들을 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6월, 7월 이럴 때는 장이 좋을 때는 네. 왜 그런 거 들고 있냐는 이야기도 또 많이 들어요. 아니 금이 뭐 이자를 주냐 미국 달러 저거 뭐 금리나 언제 할지도 모르는데 저거 왜 미국 국채는 왜 들고 있냐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늘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음에 제일 좋을 자산에 올인하고 그걸 또 운영을 하다가 다음에 또 좋을 자산으로 확 갈아타는 이런 귀신 같은 운영을 바라시는데 그럴 능력이 되면 제가 국민연금에서 지금 본부장하고 있지 왜 나왔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귀신은 없는 거 알잖아요 이제. 또 귀신인 척 하는 사람은 너무 많이 봤어요. 나는 그 세상의 비밀을 다 알고 이렇게만 투자하면 되는데 이걸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막 강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봤는데 저희는 그 전략이 아주 단순해요. 그렇죠. 이게 바로 뭐냐면 1년에 가장 심한 폭락장 전날 투자를 했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운이 없이 어떤 고객이 딱 오셨는데 네. 그 고객님이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부터 24년 전, 네. 23년 전이고 23년 전 9월 10일에 오셨다. 9.11 테러 전날에 왔다. 거의 최악인데. 예. 그렇게 오신 분도 손실률이 마이너스 3에서 5% 안쪽에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이 왔을 때도 버티시면 1년 안에 원금을 회복해주고 또 손실률 자체가 막 몇십 프로씩 깨지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5%다, 마이너스 10%다, 목표에 따라 운용자산 따라 다른데 이제 그런 식으로 운용해드리는 게 저희 목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상황에서라도 굉장히 하방 경직성이 강한 강하고 또 덜 깨먹으니까 그러니까요. 잘 오를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식보다 또 장기적으로 보면 주식보다 수익은 더 좋은. 그렇죠.
우리가 또 복리의 힘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안 깨먹으면 복리를 그렇죠. 누릴 수 있어요. 예. 이게 참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어제 제 지인이 있잖아요. 수익이 마이너스 50%였잖아요. 그러면 깨먹는 데는 마이너스 50%면 되는데 이게 원금 복구를 하는데 플러스 50%가 된다는 원금 복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마이너스 50에서 플러스 50% 수익 나봐야 75%밖에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제일 중요한 게 많이 안 깨먹는 거. 이게 제가 봐서는 너무 중요한데 지금 이런 자산 배분 전략은 그거에 어떻게 보면 왕인 거잖아요. 아유, 뭐, 이제, 왕까지는 모르겠는데. 워런 버핏이 맨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투자의 제일 원칙은 깨먹지 않는 거다. 맞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뭐냐? 첫 번째 원칙을 기억하는 거다. 그렇죠. 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뭐, 세계에서 주식 제일 잘한다는 워런 버핏조차, 야, 깨먹고 나면 복구하기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네. 살 때 신중하게 사야 돼. 이게 이제 그 사람의 철학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워런 버핏처럼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 양반처럼 투자를 갖다가 지금 80년째 하고 계시는 분들처럼, 네. 오랜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정보력이 뛰어난 것도 아닌데, 네. 그 사람만한 성과를 내기는 어려운데, 그 사람도 지난 60년 평균 수익률이 15% 정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거 엄청난 건데, 어떤 분들은, 박사님, 이번 50% 예, 지난달에 뭐 10%를 냈는데, 어쩌고저쩌고. 예, 아이고, 훌륭하시네요. 근데 그 다음 달에도 10%를 일관되게 낼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의미가 있는 건데, 맞아요. 한 달에 10%면 1년에 뭐 한 150%, 왜냐면 복리니까. 네. 한 150% 정도 성과가 나는 건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성과를 낼 수 있는 분들이, 네. 뭐하러 왜 남한테 그런 정보나 그런 자신의 실력을 자랑합니까? 그냥 혼자 조용히 그렇죠. 그 전략을 파고들어서 부자가 되면 되는데 자꾸 뭐 이런 전략이 있다는데 여기서 이 리딩방에서 뭐 주식 추천을 했는데 수익률이 좋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고 오시는 분들 보면 저희가 워런 버핏도 연환산 복리 수익률 15%로 세계 3대 부자인데 그렇죠. 저는 그런 능력도 없어서 목표 수익률 1년에 저는 7%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 달에 10%씩 벌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그걸 해야죠. 그렇죠. 네, 저희는 뭐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대신 덜 깨먹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게 제가 알기로도 이게 사실 이런 비슷한 서비스들이 좀 있는데 이 프리즘이 작년 3월 정도에 오픈을 했었잖아요. 예, 3월 7일 날 했습니다. 근데 벌써 지금 관리하는 총 수탁고가 예, 700억 넘었습니다. 어우, 이거는 엄청난 거 아닌가요? 지금 한 1년 반 정도. 예,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특히 그 B2C 고객이 600억이 더 넘었거든요. 그래서 법인 자금이 있는데 그거 빼고라도 600억 이상이시고 또 가입하신 고객님들의 평균 그 자산이 3, 4천만 원 정도 맡기세요. 예, 작지 않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상당히 저희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한 2,000명 정도 되는 고객분들이 1인당 3, 4천만 맡기시는. 그래서 이제 뭐 100만 원씩 맡겨보고서 잘 하나 보자 이렇게 지켜보는 분들이 사실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비해 저희는 좀 맡기시는 돈들도 크고 또 고객님들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그 처음에 맡긴 돈에 연말정산 시즌이나 이렇게 될 때 재투자해 주시는 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한 600억이다 그러면 신규 납입에 의해서 들어오는 돈은 한 절반이 안 되고요. 나머지 대부분은 추가 납입으로. 그래서 주식이 잘 되니까 뭐 또 내가 운영을 잘하니까 이러면서 이제 빼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데 난 이거 이 정도 수익에 대해서는 난 만족할 수 없어 이러면서 돈을 인출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개인 고객용 자산 600억이다 그러면 300억 이상은 추가 납입에 의한 돈. 아니 그러면 그렇게 이 프리즘이라는 서비스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이 자산 배분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또 절세도 하면서 이거를 또 자산 배분을 이렇게 자산을 또 잘 증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요.